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이 책 가져왔습니다.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책은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글을 읽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서 굉장히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버린다. 소유하지 않는다. 끝까지 쓴다. 50부터 물건은 뺄셈. 50 이전의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다. 부모, 배우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변명이 붙었다. 하지만 50 이후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 그러려면 우선 복잡하고 번잡한 걸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자. 일상이 심플해져야 한다. 쓸데없이 나의 수고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은 버린다. 뺄셈이 심플 라이프를 시작할 때다.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필자는 가정 방문 복지사로 일할 때 방문한 집에 들어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찬 집들이 너무도 많아서 놀랐다. 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에 쌓여 있어 정작 본인은 간신히 이불이나 침대 위만을 공간 삼아 생활한다.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다. 넓은 집은 넓은 집대로 더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을 세는 편이 더 빠를 정도였다.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다. 나이 또한 전혀 상관없었다. 몽골 유목민들이 소유하는 물건과 선진국의 평균적인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물건을 비교해보면 후자 쪽이 무려 1000배나 많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한 소비 사회 속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산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의 갈증을 느끼고 사들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첫째, 무의식 중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켜켜이 모아둔다. 둘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한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새 가전제품을 사고도 헌 것이나 고장난 것을 버리기 아까워 처박아 둔다. 빈 음료 유리병, 빈 깡통, 빈 상자, 종이봉투 같은 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쌓아둔다. 흔히 버리긴 아깝다고들 말한다. 버리지 않고 기부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잡아먹는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용하게 되고 어지르게 되고 내 일상을 난삽하게 만든다. 그러니 버려서 아까운 게 아니라 버려서 비로소 개운해지는 것이다. 50에는 50에 어울리는 물건들의 의지에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우아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쌓아두지 않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50부터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물건은 3가지뿐.
물건을 뺄셈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사들여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을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연배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한 변형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는 모습도 본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의류이자 겉모습을 완성하는 뼈대와도 같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도 바뀌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골라서는 소화하기 힘들다. 가급적 순면 제품, 조임이나 변형이 덜하고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고른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찾을 필요도 있다. 속옷 개수는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한다. 이너 셔츠나 속바지의 경우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둘째, 수건이다. 수건은 웬만해서 내 돈 주고 사는 일이 적은 물건이다. 답례품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모임에서도 시즌마다 찍어 나눠준다. 오히려 버리고 버려도 계속 쌓이는 게 수건이다. 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은 받아오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세안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 좋은 냄새가 나는 뽀송뽀송한 수건이나 베스타월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타월은 10장가량이면 충분하다. 그 외에는 일절 필요하지 않다. 단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셋째, 침구다.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이 삶아 사용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한다. 몸에 닿는 침대와 커버와 시트, 베개 커버는 두 종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구스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2종이면 충분하다. 대부분 가정의 옷장 속에는 손님 맞이 용도로 여러 장의 매트, 요, 이불 등이 가득 차 있을 정도다. 하지만 여분은 한 벌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된다면 침구 렌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여간에서는 그런 일조차 거의 생기지 않는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해지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이다. 가족 행사를 많이 치러야 하고 번번이 친척들이 와서 묵고 간다면 모를까. 사용하지도 않는 친구들을 두고 지낼 필요는 없다. 50이라면 대충 때우지 말고 셰프의 요리처럼 먹자.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청소도 대충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섭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심플하면서도 소박하고 아름답게 생활하는 것은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사는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근본 철학이다.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지 않으면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은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편중된 외식만 하거나 어쩌다 집에서 쉴 때도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슬쩍 끼니를 넘기기 일쑤다. 전업주부들도 물에 밥을 말아서 남은 반찬으로 대충 먹거나 심지어 과자나 빵 같은 것으로 때우고 만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추세는 더 심해진다.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을 통한 당질의 섭취는 많아도 단백질이나 채소 섭취량은 현저히 떨어진다. 과일 섭취도 부족해져 전반적인 영양소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곧바로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년 이후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 나이가 먹으면 밥 대신 약을 한 줌씩 먹는 게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침이면 얼굴과 손발이 붓고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고 온몸이 무기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는 등 중년 이후 나타나는 몸의 이상 증세는 대개 잘못된 식습관에 기인한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하는 이들의 식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 무기질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두통, 빈혈, 부종이 생기기 쉬워진다. 가뜩이나 노화에 따라 몸의 근육이 쪼그라드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근력 운동까지 줄어들면 기초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다. 모발도 탄력이 없어지고 얇아져서 쉽게 빠진다. 나이 들어서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싶다면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계획된 식사를 해야 한다. 한 접시로 간단하게 먹더라도 고기, 채소, 껍질이 포함된 건강한 곡류 등을 골고루 섞어서 먹자. 셰프가 차려준 밥처럼 예쁘고 영양가 넘치는 밥을 스스로에게 대접하자.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은 모범 답안 같은 고리타분한 얘기겠지만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50부터는 음식을 버려야 산다. 어렵게 살던 시대는 음식을 남기는 게 극도로 죄악시 되었다. 필자도 어렸을 때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다. 그런데 이젠 난센스다. 물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고 버리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배가 부르거나 영양 과다라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더 낫다. 아까우니까 다 먹자는 태도가 과거에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비만의 원인일 뿐이다. 뭐뭐 배는 따로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야만 한다. 식사 후에도 디저트, 과자, 과일을 먹는 배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인 경향이 있다. 배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는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대사증후군의 식단 관리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다. 단백질 식품이나 현미나 귀리, 보리 등 겉껍질이 포함된 곡물을 섞어 건강하게 지은 밥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놓고 디저트나 입가심 명목으로 그보다 더 높은 칼로리의 식품을 추가로 섭취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하다. 이 대목에서 뜨끔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없애주었으면 하는 습관이다. 때로 업무나 집안일에 치여서 밥을 차리기 싫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무방하다. 금방 나오고 값도 싼 데다 단백질도 들어있다. 매일 먹는다면 곤란하겠지만 가끔은 괜찮다. 여기에 우유, 채소, 과일을 곁들인다면 꽤 괜찮은 한 끼가 된다.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도 괜찮다. 저렴한 가격에 반찬이 여럿 들어있고 요즘에는 염분도 많이 줄여서 나온다. 단, 반찬 중에 육류를 가공한 소세지나 동그랑땡 같은 것에는 지방분이 많이 들어가므로 채소나 생선 등을 고르는 편이 좋을 듯하다. 같은 값이면 내게 유익한 것을 잘 고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음식은 꼭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건강에 좋은 식사가 아니다 라는 말도 고루하다. 어떤 방식이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0부터 과감히 거금을 투자해야 할 게 정말 칫솔이라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삶의 질이 풍요로운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큰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특히 2080이라고 해서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들 한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서 오는 즐거움 또한 크다. 따라서 치아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은 치주 질환이나 치조 녹루증은 40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치료 녹루증으로 진행되어 치아가 힘없이 쑥쑥 빠진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해 치주 질환, 치조 녹루증, 충치를 바로바로 치료해야 한다. 참고로 초기 치주 질환은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 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치과라면 당장 바꾸는 편이 낫다. 지금부터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헤드 부분에 네모난 게 아니라 창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겨야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서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치석을 제거해 준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는다. 치아와 치아 사이뿐 아니라 잇몸과 치아 사이로 칫솔을 위아래로 훑어주면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야 한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일일이 닦으려면 15분 이상 걸린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양치질은 치약을 묻히지 않는 칫솔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어 주는 정도만 해도 된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칫솔 끝이 치아에 제대로 닿기 어려워서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 준다. 흔히 나이가 들면 주름이나 기미 같은 얼굴 노화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관리 대상은 바로 치아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지저분하거나 불량하면 매우 초라해 보인다. 게다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다. 필자는 충치 치료를 하고 떼웠던 치아가 4개 있었는데 결국 치과 의사와 상담해서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로 교체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제는 모두 교체했다. 치아 교정도 했다.
아래쪽 앞니 하나가 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늘 신경이 쓰였다. 의사는 교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내가 고집을 피웠더니 결국 해주었다. 1년에 걸쳐 치아를 교정했는데 지금은 하얗고 고른 치열에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나이 들어보니 나와의 데이트가 제일 달콤하더라. 은퇴를 하거나 주부에서 졸업하고 나서 주어진 수많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개되어야 할 것은 바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외롭다는 감정과 잘 지내야 한다. 젊어서는 친구가 최고였다. 연애도 달콤 쌉싸름한 맛을 선사하는 중요한 선물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오해와 배신, 서운함과 기대의 회오리를 지나고 보니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마흔쯤부터 부쩍 느낀 깨달음은 바깥의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때로 나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제 가장 공들여서 보내고 싶은 시간은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다. 나 자신이 충만할 때 외부에 대한 헛된 바람을 품거나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도 훌쩍 여행을 떠난다. 책 한 권 끼고 호젓한 호텔 리조트 방가리로에 앉아 칵테일도 한 잔 즐긴다. 약속도 만날 사람도 없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느 것에도 제약이 없어진다. 맞지도 않은 스케줄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도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해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내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느 집단 안에라도 나 혼자 기꺼이 뛰어들 태세가 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고 어떤 것도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요령껏 해낼 수 있다. 가령 친구들과 여럿이 움직이면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비용을 각출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겠지만 나 혼자 하면 집에서 음식을 싸갖고 갈 수도 있고 돈만 들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 더욱이 인간 관계에 지쳤을 때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을 때 지인이나 친족의 죽음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거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쁜 사회생활에 지친 누군가에게도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일에서 다음 일로 넘어가기까지의 완충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충전 경험이 되어준다. 심지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저 멍하니 마음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는 여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혼자서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기초 기술 중 하나다. 50이 넘으면 마음이 금방 밖으로 드러나니 조심할 것.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되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 듯하다. 괴팍하고 고집센 이기주의자와 배려하는 마음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박애주의자 타입이다. 본래 저마다 갖고 있던 성격이 더 극단화되고 강화되어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 내가 해봐서 안다는 자신감과 아집, 내가 누구인데 감히 하는 자만심과 노여움이 결합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심술쟁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시야로 보는 세상은 온통 도둑놈, 협작꾼, 바보들만 사는 곳이 된다. 그 안에 살아야 하니 스스로가 지옥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읽은 찰스 디킨스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나온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자이자 어마어마한 부자인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만이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조차 증오한다. 돈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쓸데없는 명절을 만들어 흥청망청 논다는 이유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그는 미래에서 온 3명의 유령을 만나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보게 되고 그 결과 개가천선하여 좋은 사람이 된다. 50이 넘으면 마음이 쉽게 흘러넘쳐 금세 밖으로 드러난다. 젊어서는 예쁜 얼굴이나 위장된 미소가 가릴 수 있었던 것도 처참하게 세상에 까발려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신경 쓰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초조해 한다. 그러나 마음의 통장 잔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정들이 플러스 재정이라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이너스 재정이다. 플러스 재정을 늘리고 간혹 생겨나는 마이너스 재정은 순간적인 손실 처리로 떨어내야 마음의 통장을 늘 풍성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의 통장 잔고가 메마르면 세상을 향해 내뿜는 감정이 부정적이고 사악해지기 쉽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투사한 감정은 고스란히 다시 내게도 반사되어 온다. 타인에게 투사하는 감정들 대부분은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 쉽다. 분노, 경멸, 혐오 같은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짓을 했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평소 그런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주고 토닥여주고 시들지 않게 잘 가꿔줘야 한다. 또한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마음을 돌보는 데 실패하면 인생 말년에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앞뒤 재지 말고 현재의 감정에 충실해보라.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충실해지는 것. 이것이 감정을 풍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제대로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과거에 묶여 있는가. 그때 집을 살 걸. 나를 배신한 그 인간이 잘 살고 있다니. 내가 그 녀석한테 밀려나서 승진에 물을 먹었지.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공은 다 어디 가고. 과거에 성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미숙하고 나약했던 모습에 대한 죄책감,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실감 같은 수많은 감정들이 현재의 나를 사로잡고 있다. 심지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현재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사건들이 모래성처럼 쌓여졌다가 허물어지곤 한다. 과거만이 아니다. 미래에도 우리의 감정을 인질 삼아 수많은 노름을 한다.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두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지고 힘겨워진다.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이처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힌 감정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느끼는 감정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표출하고 경험하며 만끽하는 것이다. 흔히 어떤 상황에서나 잘 웃고 울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을 일컬어 실없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나이가 들면 근엄함 같은 게 필수 덕목인 듯 받아들여져서 입꼬리를 내려 깔고 짐짓 점잔을 떨어야 채통이 있어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일부러라도 실없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체면 같은 것은 건강한 마음을 가꾸는 데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윗니가 더 많이 보이면 아직 젊은 것이고 아랫니가 더 많이 보이면 이제는 나이 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친 적이 있다. 아랫니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은 볼 근육이 탄력을 잃고 처져서 긴장감을 잃었다는 걸 말한다. 단순히 얼굴이 노화됐다는 뜻만은 아니다. 잘 웃지 않고 언제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엄숙주의에 사로잡혀 볼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흥미롭게도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같은 이들이 이른 나이부터 유독 아랫니가 많이 보인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금기시 되고 남들에게 권위 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간혹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활짝 웃는 연습을 해본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나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때로는 자, 오늘도 매 순간 이 기분을 잃지 않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지 말고 무엇이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어른이 되자고 말이다. 고마울 땐 고맙다고,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른. 재미있을 땐 어린애처럼 깔깔대고 웃고, 슬플 땐 아낌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다. 물건이나 관계, 집착, 미련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과 마음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치아 관리 잘 하시고 마음 관리도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남은 후반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